가요? 그 청계광장에 대학생들 등록금 관련한 행동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고 있어요. 일단 반값 등록금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매일매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네, 총선 관련해서 유인물 나눠주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어. 반값 한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친구도 더 많이 추가해 주시고 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고 있으니까 일단 학우분들도 또 작년서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 SNS로도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우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등록금이 비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뭔가 떼쓰기식, 한마디로 우리 학생들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등록금 내려줘야 된다, 정부에서는 등록금 완화 정책을 빨리 펼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 심판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는 왜 반값 등록금을 시행 안 하냐라든지, 한마디로 국고로 대학생들의 그런 등록금을 좀 부담해라, 뭐 이런 건데,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좀 단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지금 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 듯이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정치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내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일반 학우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려면 총학생 역할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총학생회가 되게 3월달 같은 경우는 뭐 400, 800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학생총회도 막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가 없어.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 총학생회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축제 끝나고 또. 장지호 대표가 처음부터 반값 등록금은 희망고문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래서 이제 장지호 총학생회장님이 다뤘던 게 뭐 현실적인 등록금이나 라고 했어. 그리고 처음에 또 총학생회가 5% 인하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400, 800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400, 800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2% 플러스 50억 확충, 장학금 50억 확충으로 그냥 마무리 짓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 원래 총학생회도 5% 인하를 뭐 하려고 이렇게 400, 800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했듯이 지속적인 뭔가가 없다. 난 근데 진짜 이 말 하고 싶은 게, 대학생들이 뭔가 막 총학생회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게 뭔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난 진짜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너무 어이가 없어. 뭐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혹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야. 깎일 필요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참여할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있죠. 생각만? 방법을 모를 뿐. 방법을 몰라요.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네. 비싼데 엄청 비싸지. 근데 내가 딱히 뭐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왜요? 내가 뭐 한다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장학금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지.
그럼 지금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그 학자금 대출로 받고 있습니다. 뭐 등록금 문제에 따라 예를 들어 뭐 시위나 학생회를 참여하는 뭐 따로 이런 활동은 안 하고, 근데 그 노력을 해서 뭐 바뀐다라는 약간 그런 체감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뭐 일단 맥 빠져서 별로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금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지? 저는 부모님이 저는 장학금이랑 나머지 학자금 대출 총학생회에서 모든 걸 맡기고 있고. 총학생회 활동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등록금이나 이런 거 하거나 뭐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자구팔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행동인데 그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학교가 저희 말을 안 들어줘서 힘든 거는 둘째고, 사실 학우들의 참여가 좀 많이 없고,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일단 떨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좀 힘들었어요. 전감이 딱 느껴지셨어요? 네, 당연하죠. 그게 뭐 네. 혹시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더 어려운다든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 저희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네,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없고 너무 개인주의 사회에 너무 좀 맞춰서 가다 보니까 뭔가 이런 공동적인 그 공동체 행동이나 이런 게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408보다도 학생총회가 그 결렬이 된 게 가장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다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학우들이 이 정말 중요한 등록금 문제나 또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 되는 그 수업 일수가 줄은 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워낙 그 일단 옛날 같은 경우는 뭐 70, 80년대 경우는 뭐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되게 취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되게 취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스펙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학점 따는 데 주력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좀 물론 그렇게 뭐 스펙을 뭐 올려야 되고 뭐 학점 따는 거, 나도 그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대학생이니까 물론 돈을 내고 학교 다니니까. 근데 일만의 관심, 조금의 더 관심만 있다고 하더라면은 분명히 충분히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네, 저는 이제 학교를 군대에서 바로 복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8달 정도 알바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네, 왜냐면 등록금이 있어야 이제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이제 새 학기가 남았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집에서 해결해 줄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좀 휴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너가 그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체감하시기에 등록금 버는 게 되게 힘들게 느끼시는 거예요?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약간 왜냐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단 복학을 했는데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 학기 이렇게 하지만 다음 학기에 또 다음 학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음 학기 등록금, 그러니까 새 학기를 남았는데 새 학기 이제 등록금을 해결할 만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생활비도 해결해야 되고 반값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알바를 하게 되고 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해야 될 준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손을 댈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 비싸다는 생각도 하고 이게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참여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졸업을 해야 되니까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어느 정도 순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부모님한테 생활비는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용돈 같은 것도 안 받고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시긴 하는데 그게 되게 그냥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 아니까 진짜 나는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 학기도 그랬고 이번 학기도 그랬고 분할납부가 한 학기 등록금을 세 달로 나눠해가지고 월 초마다 그렇게 한 117만 원 정도씩 그렇게 3번 나눠서 내는데 엄마 아빠랑 자주 통화를 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 한번 통화하는 게 아빠 이제 곧 등록금 낼 기간이에요. 아빠 이제 곧 등록금 내야 돼요. 아빠 언제까지 얼마 내야 돼요. 등록금 문제를 그러니까 그 반값한양 서포터즈 그 330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 딱 갔는데 우리가 그 주제를 되게 얼떨결에 잡았잖아. 근데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활동도 있을 수 있구나 막 그런 거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찍으면서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좀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으면서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막 당장 내일에 그 닥친 과제를 해야 되고 당장 동아리 뭐 연습을 해야 되고 공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멘붕이 와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의도치 않게 나도 나름대로 되게 좀 회피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이 학교 와서 처음에는 1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고 와서 그냥 현금으로 장학금 그때 내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약간씩 집에서 좀 경제적인 부담이 동생도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 2명 있는 집에서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학기부터 1학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 사실 부모님이 바로 현금으로 400만 원 넘게 내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벌어서 하기에도 이미 나이는 찼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나 군대도 안 갔으니까 군대도 빨리 가야 되고 사실 진로도 아직 내 앞길도 막막한데 지금 그래서 1학년 2학기 학자금 대출 받고 2학년 1학기도 학자금 대출 받고 만약에 2학년 2학기 다녔으면 또 학자금 대출 받았을 거야. 네. 당장 해결할 뭐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뒤로 미룬 거지.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내 할 일 바빠서 외면하는 부분도 있지. 이번에 이거 촬영하면서도 사람들 만나서 그 반값한양 서포터즈 대표도 막 조금의 관심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의실에서 등록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바꿀 바에야 그냥 내가 빨리 졸업해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내 앞길 취업도 해야 되고 그 소위 스펙 쌓는 거지. 그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활동을 하기에는